지금부터 김해 시사 가야사를 팟캐스트 소개하는 시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따라 김해 시사 프랜차이즈위원회와 김해 시민사회연차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각각 두 분씩 발제자는 네 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해 시사 프랜차이즈위원회부터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이주원 부산 고고학회장님께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주호입니다. 네, 부산 지역의 고고학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김해 시사 발광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같이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고고학 자료의 해석과 가야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히 이제 고대사에 대해서 그리고 고고학과의 그런 관련성을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는가,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고대사 이야기, 그리고 가야사의 연구 동향, 그리고 고고 자료로 본 고대사의 이해, 가야사의 올바른 방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헌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유적이나 유물에 의한 그런 고고학적인 조사 자료가 많은 부분에서 고대사를 보고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사라든가 인류학, 언어, 민속,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필요한 학문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고대사를 보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학계의 연구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는 처음에 문헌사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또 계속 문헌사 중심으로 한 20여 년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고고학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고고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고대사 부분인 이제 고조선, 삼한, 그 다음에 삼국의 역사는 고고학자료가 증가하면 할수록 새로운 그런 내용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고고학자료 하나의 발굴로 인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대사라는 것은 문헌사와 고고학에 의해서 충분한 그런 자료 검토, 사료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지금 현대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는가,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야사의 연구 동향이 되겠습니다. 1959년 진단학에서는 한국사에는 선사시대에만 고고학 자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년에 홍천 폐초음이 발굴조사되면서 선사 유적과 고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가 고대사, 특히 가야사 연구에 적극 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로서는 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과가 있습니다. 8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국토 개발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고 자료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는 고고학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게 명확한 하나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저도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그때 전국에서 일어나는 발굴 이게 20건 내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발굴 현장을 관심만 있으면 나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1000건 이상의 발굴 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그와 관련된 보고서, 분석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기존의 그 연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물론에 대해서 어떤 걸 놓쳤고 새롭게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고각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야사뿐만 아니고 신라, 백제, 그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문헌 쪽에서도 고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그 시대사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각 연구에 있어서 사실 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몇 년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학자들만의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연대폭이 넓게 잡는 사람도 있고 촘촘하게 잡아서 그 순서에 대한 그런 편견안을 만드는 그런 안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학자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편견안이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설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또 고고학 자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사실 문헌 자료에 보완 자료에 불과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야사의 경우는 기록 자체가 워낙 없습니다. 근데 고고학 자료는 무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헌 자료만 가지고는 가야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기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헌사 중심으로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방법론이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고 자료를 이제 고대사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서 해석해야 될까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대사 연구하다 보면 삼국지 미소 동이전에 여러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와 발굴조사된 자료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삼국사기 초기 기념 문제,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발굴조사된 내용과 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자료는 문헌 자료와 다르게 유물 그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각자들 주장은 좀 다양하고 또 통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협한 학설 일부 소수 주장을 그런 학설을 인용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각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인용하거나 일부 주장을 통설로 이해할 경우에도 고대사의 올바른 인식에 장애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헌 자료도 역시 같은 입장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삼국지에서 동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쪽 편, 전 찍은 요 부분에 보면은, 요 위쪽에 보면은, 무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미소 동이전 내용이 정치사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고각적인 발굴로서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각, 자료라는 거는, 토기라든지 무덤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장례를 치는데 환이 있고 화기 없다. 그 다음에 또 부지성우마 말을 소와 말을 할 줄 모르고 우마는 모두 장사했었다. 그리고 또 구수를 보화로 여기고 금은을 재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평택, 충주, 청주, 안성,
뭐 이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뭐 마한이죠. 예, 그 당시 3세기, 4세기 때 마한인데 그 관련된 국민력들이 많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나온 그런 자료들을 볼 때 과연 삼국 위서 동이전에 있는 그 무덤이 유관, 무관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덤에는 관은 있고 화기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위서 동인이 3세기 후반대 한 280년 정도의 진수가 기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수도 직접 우리 이쪽에 내려와서 마한이나 지나는 모습을 보고 적은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지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글저글 자료나 이런 걸 보고 적었기 때문에 실제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역사를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기 석선이 대박골이라고 하는 데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한 50여 기의 그런 마한 시대의 그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것들은 여기 관자리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관자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을 내장한 안치한 자리가 되겠고 주인공의 그 머리만 또는 발치 쪽으로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토기를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주더미를 파고 관을 놓고 이렇게 유물을 부장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목관묘라고 그러죠. 삼국지 기록된 유관, 무각과 맞는 형태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쪽을 보시면은 이것도 뭐 길게 장방의 수혈을 하고 안쪽에 또 관자리와 같은 게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이거는 이쪽은 한쪽은 비어져 있고 한쪽은 또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과 그다음에 주인공에게 동안했던 그런 부장품을 함께 넣는 것 이런 건 과기라고 도가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관묘죠. 이 대박골에서도 목관묘와 목관묘가 거의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천안 대화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곳에도 앞에 보신 바와 같이 관자리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관자리 옆으로 해서 토기가 부장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좀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 그건 2m 가까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옆으로 돼서 일단 형태는 명확하게 관자리가 나올 때는 관묘에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아산 명암이라는 곳에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3세기 후반대에 해당하는 유구인데 역시 수혈을 파고 주인공이 묻는 관자리와 그 다음에 주인공에게 받쳐진 토기들이 묻는 별도 부장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목관묘라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실제로 삼국지 기록과 달리 마한에는 목관묘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발굴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기술해야 될까 그런 문제들을 학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 타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변진조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변진안에서는 성가 우마했다고 되어 있죠. 변진안이라면 이 영남 지역입니다. 경주나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3세기 후반대 진수가 삼국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성가 우마라 해가지고 말을 타고 성자는 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말을 짐을 싣고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타고 끌고 다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발굴 조사를 해보면 창원 다홀이라든가 경주 사라리 김해 대성동 이런 데서 그 말에 썼던 말 제갈들이 말 제갈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요 부분은 요 제갈이 요거로서 완성됐죠. 표비인데 프로펠러는 표비입니다. 좀 이런 식의 것이고 요거는 이제 테마형이라 해서 짐을 끄는 말들한테 착용하는 그런 형식의 나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세기 전반에 경주 사라리 단계 되면은 요 조그맣게 옆에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인수라는 겁니다. 요거는 말을 등에 타고 등에 탄 기수가 말을 자유롭게 조종하기 위해서 그 표비 옆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변진한 단계는 뭐 2세기 전반 이후로 해서 테마형과 승마형에 해당하는 재갈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지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승가오마라고 해서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한은 이제 굳이 승우마, 우마는 진호성사다. 마한에서는 말을 탈 줄 몰랐다 그러죠. 우마를 탈 줄 모르고 뭐 전부 다 끌고 다녔다는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이제 발굴해 보면은 청주 5성 2세기 중葉까지 테마형에 해당하는 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세기 후반대의 기록인데 사실 10여 년 전에 발굴조사한 청주 동명동랑 충주 금동동 지역에서 보면 이 인수가 달린 말이 이래는 함 바깥으로 인수가 달린 조그마한 인수가 달린 이런 형태의 표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도 역시 기록과 달리 마한에서도 기마용 마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3세기 후반대에 이런 테마용의 뭐 양단 환봉산 철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 진수가 문헌을 기록할 때는 아마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둬서 전달된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발굴조사에서 양단 환봉산 철기가 출토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중국 빌림성에 가면은 주둥이 옆에 이렇게 양단 환봉산 철기 2개를 결합시켜서 짐을 수레를 끄는 말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무덤에서 금문동 78호에서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호각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삼국지 기사에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국지 기사의 내용도 철저한 검증과 그거에 대한 인용을 할 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신 것 같이 마한 지역에 구슬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건 뭐 거의 지금 현재 뭐 학계에서 분석한 대로 거의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병한과 진안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리구슬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변진 지역에 이제 철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 기존의 가야 철을 해가지고 가야 중심으로 많은 부분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가야뿐만 아니고 경주 사라리 130호에 보면은 가오리에서 출토된 것 같은 대형 철정이 밑바닥에 한 70여 년 깔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변함뿐만 아니고 진안에서도 철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한 군영하고 외화 직간접적인 교류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안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울산 지역이 되겠는데요. 울산 지역에서는 달천 광산이라는 것이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에 해당하는 일본 지역, 일본의 야요이 토기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안 지역에서는 일본과 철을 매개로 한 활발한 그런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산과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권과 그 다음에 울산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권에서 사만시대 1, 3세기 때는 중심적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매개체가 된 것이 철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까지 발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워낙 유명한 유적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삼국 4기에도 파사 이사돈 22년에 경주의 성을 쌓고 이름을 월성이라 했다. 7월달에 왕이 월성으로 옮겼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실질적으로 발굴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 2007년에서 2008년에 한 1년여에 걸쳐서 지하 물리 탐사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구를 가지고 과학적인 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땅 속에 유구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곳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A지구의 지금 서성벽 구간과 그 다음에 남성벽 구간. 서성벽 구간은 2020년까지 약 한 4년에 걸쳐서 17년에서 20년까지 4년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성벽 구간을 조사 중에 있고, 그 다음 C지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서성벽 지역에 대해서는 성벽의 축조 시기와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인신공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이 성벽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오래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성벽 밑에 묻고 이렇게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현재 남성벽 지역에서도 이제 성벽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퇴적층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굴된 퇴적층에서 나오는 토기들인데 대체로 3세기 중력에 해당하는 토기들입니다. 20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조사 결과로 본다면은 기저부층에서 인신공희의 그런 작업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인신공희할 때 부장된 토기들이 있습니다. 이 토기들이 형태나 내용으로 볼 때 대체로 4세기대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기물질에 대한 AMS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연대값이 대체로 다 4세기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적인 토기 분석 결과와 그 다음에 AMS 값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월성의 축조 연대는 삼국 4기에 있는 101년이 아니라 그보다 200년 가까이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신문에 크게 나서 상사의 초기 기사의 기면은 고고학자로가 사실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사실이 왜곡됐거나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기사에 대해서 가야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20분 다 됐습니다. 예. 시간한 대로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야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법입니다. 가야사도 사실 고고학자료가 많기 때문에 고고학자료 이런 자료가 충분히 문헌사 쪽에 대한 자료를 서로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변환과 가야의 관계도 학계에서 얘기하는 정기론, 전사론을 떠나서 가야와 연속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변환이 소국 근거부터 해서 가야가 멸망하기까지 고고학자료가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충분히 문헌 기록과 잘 맞춰서 진행한다면 김해 시사와 관련되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이 될 거 없어요. 인정하고 될 거 이런 내용으로 없습니다. 진행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발제중에는 좀 조용해 주십시오. 발제중에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결국 고고학과 문헌사를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양자 택일해서 요구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시각으로 가야사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상을 마칩니다. 네.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이주원 부산고고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 중에는 의견을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시간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15분에 제가 한번 박수로서 시간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분 되면 또 한 번 더 제가
20분 됐다고 끊고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 주제에 맞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거기 서술되는 거는 조금 PPT 자료로 그냥 넘어가면서 그림으로 화면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자는 역사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오종홍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편집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오종홍입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김해지사 가야타 진실건가 이렇게 확인하러 오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장면을 잘 확인하시고 향후에 이 김해지사가 바르게 이렇게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발표할 걸 다 요약해서 하시더라고요.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서술할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일반 시민이 봐도 이 김해시사는 뭐가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김해시사가 뭐가 문제점인지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이 김해시사 가야사 바탕을 흐르는 그 역사적 기초를 뭘로 놓았느냐,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틀리면 김해시사 전체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죠? 그건 확실하게 맞아요. 그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만 주로 나오는 임나일본부설, 특히 임나일본부설 지명을 왜 하필이면 경남과 전라 이쪽, 특히 김해시 이쪽에 다 창지 개명을 해놓느냐. 그게 그럼 과연 맞느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또 한번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 김해시사 양대 축을 이루는 이 근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김해시사를 다시 쓰든가 폐기하든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충격적이죠. 김해시사는 중국과 일본의 지방사라고. 이게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증명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썼는데요. 제목이 김소왕과 허왕옥 모두 중국의 위만조선 유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지금 다른 건데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저기 안 적혀 있는데 페이지는 저기 다른 분은 다 적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조선 유민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조선 유민이 결국 김수왕이 조선 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의 성립한 철기문화를 가지고 해로를 해서 김해를 이주했다. 원조선에 관리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만조선 후예라고. 위만조선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저거 한국 아닙니다. 중국인이 적은 거예요. 망명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수로왕도 결국은 중국인이다.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이제 313년에서 314년에서 낙랑 대방군이 고구려에 축출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낙랑 대방군이 어디에 있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말했지만 소록한 지역이라고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평양 지역에 저 식민지, 한나라 식민지 기관, 낙랑군이 있었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역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가야사를. 저게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살펴봐야 돼요. 틀리다면 가야사는 다 이건 허구에 올려진 거짓이죠. 활용을 제일 계속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평양에 설치한 낙랑군, 저게 한나라가 설치한 행정기관으로서 저희가 중국 땅이라는 거예요. 평양이. 거기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허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서북한 지역, 여기 저 평양이거든요, 이게. 중국 한계통의 선진물을 추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선진물을 받아가지고 가야를 건국할 수 있었다. 당연히 논리는 뭐냐면 이 선진물을 안 받았으면 가야를 건국하기 힘들었다.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으로 타율성론이라고 해요. 타율성론 또는 정책성론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안 받으면 정체돼가지고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기조가 가야사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거의 7절까지 다 이런 식으로 기조해서 가야사를 쓰고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다. 근거도 없어요. 역사적 자료 근거도 없어요. 유물도 다
우리 보조선, 단군조선 건데 그걸 다 이제 위만선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그 다음에 이 유물들 이런 걸 다 낙랑군에서 수입됐다. 지금 양동이 325호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낙랑군 중국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입됐다고. 근거는 없어요. 또 한나라 서북한 위반지선 낙랑군이 가야를 성립시켰다. 아까 내용과 거의 똑같은데요. 제 그 발전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검색어만 검색해도 이 정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더 있을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낙랑군 보조선면 유민으로 왔다. 그 다음에 선진문물을 수입했다. 참고로 여기서 이 가야사 지필자의 문제는 뭐냐면 사료 조작과 해석의 자의적으로 이제 또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 유민이라고 했는데 유자가 그 나물 유자거든요. 그 신라 분기 그 박격거수지에 조선 유민이라는 그거 가지고 좀 이게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 유민은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조선 단군조선 유민. 그런데 단군조선이 망하자 했는데 그때 남겨졌다는 거죠. 발해 유민이라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서북한 지역에서 중국의 성은 위만조선이나 낙랑군에서 흘러 들어온 민족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학교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서북한에서 이쪽으로 왔다 하면 이민, 이주할 때 이민이라는 쓴다고 이게 통설로 정해졌어요. 근데 이 말을 역사 사료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역사를 전개하고 있더라.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랑군이 평양에 있어가지고 그 평양이 이제 낙랑군이 고구려한테 축출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삼국사의 그 위차랑 14년도에 나오는 그 규정을 얘기하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친낙랑군 노획 2000여구 이렇게 써있어요. 노획이라 써요. 노획이라는 거예요. 포로잖아요. 우리 국토포로 반공포로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잡아다가 자기네다가 노는 게 포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세요. 낙랑군에 그 고구려군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아갖고 자기 고구려다고 갔다가 해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낙랑을 없애버렸다? 멸망시켰다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료 자의적으로 해석을 조작하는 왜곡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게 가야사다. 그럼 이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아까 미용철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상하다 뭔가 이런 적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과 완전히 벗어나.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아까 그랬는데 여기가 낙랑군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웠잖아요. 김수왕도 여기서 나오고 허왕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다 선진문을 가지고 여기 선진이랑 같이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이 사람이 지필자들이 말하는 낙랑군이 과연 위만조선이 평양에 있었냐 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 다 일제 침략기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나 식민사업단에 내놓은 자료 가지고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살붙여거나 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저작이고 난주됐다는 게 다 증명되고 있어요. 특히 이 낙랑 초원 사는 현별 보고 이게 이거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작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별이라는 말이 그 전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추적해보니까 영칠신 때 일제가 그 당시 일제가 영칠신 시기에 일제가 중국과 조선으로 쓰는 그 용어를 했다는 거예요. 현별에 명칠신 때 나온 그 용어라는 거예요. 한나라 당시에 목관과 관련 현별이라고 쓰기에 아무리 기재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나라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필자들이 사료를 읽을 때 일제시대에 나온 건 무조건 정상적이라는 이게 일제 조선 침략용으로 만드는 이론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거기서 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해방 조국에? 근데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사학자라는 그런 오명을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사료로 봅시다. 사료로 조선과 낙랑군이 하북성 나라일 때는 사료를 보자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한석 가열지열전을 봅시다. 저게 뭐냐면 이제 저기가 서기전 42년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에 한나라 강역 땅이 어디냐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적이거든요. 북쪽으로 어디, 서쪽으로 어디, 남쪽으로 어디까지. 그다음에 동쪽으로 이제
자기 나라, 이제 한나라 강력을 말할 때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가지고 편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석산은 지금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그것도 우적도라는 그 원나라 임금님의 강력을, 흔적을 수락하자는 그 우적도에 나라라는 하북성에 그래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다 그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하북성이에요. 하북성에 낙랑군이 있다고 하잖아요. 낙랑군 거기다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다른 것도 다 그 근거지만 이게 가장 그 정확한 근거예요. 다른 것은 교치론 해가지고 뭐 해서 자치통감 해가지고 분탕질 해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이건 다 여기서 이사와 혼 후에 평양에서 낙랑군이 이쪽으로 이사 온 후에 이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자체 규정에서도 그것이 다 포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나라, 낙랑군은 한나라가 취했다. 한나라 때가 설치했다. 낙랑군은 한나라 때가 설치했다. 한나라 때가라고 하잖아요. 이사 갔다 온 교춘에서 시작하는 거기 그 낙랑군은 오용이가 설치한 낙랑군이에요. 그거가 무슨 이게 한나라 낙랑군 같아요. 별도로 있다고 상식적으로 별개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굳이 평양이라고 우기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서 가야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우적도에 갈석산이라고 보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비정을 한 거예요. 여기가 중국인이 세운 위만지선이고, 한나라가 이 위만지선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나 식민기관, 아니면 자기네나 행정기관을 쓴 게 한군현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낙랑군 중에 가장 핵심군이 낙랑군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걸 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역사를 전개했냐고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역사예요? 다 뻥이지? 근데 이걸 정상이라고 지금 우기는 걸 80년 동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유물 같은 걸 다 가야산을 외계 또는 한계라고 이제 둔갑시키는지 보자고요. 이걸 지금 보시면은 낙랑에서 제도한 물품이 수입되었거나 모방하에 받는 거다. 양동이 설소다. 쓰시마 야일시대 이적서다. 요런 근거를 주석을 가보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근거를 대고 있어요. 아니면 극우파.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을 맞다고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 학설은 전혀 배제하고 저쪽에서 저 증거를 제시하는 증거와 유물보다 더 우수한 우리 연구자들은 다 싹 빼버리고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동종교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허구의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진실은 수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뭐라고 써요? 부장 시점과 연대 차이가 크다. 한경에서는 유례가 없다. 그러니까 한경이 아니야. 한나라 거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막 떡칠을 해가지고 누구 걸 인용해다 여기 상야 상사 여기 일본 사람이겠죠. 이 사람 변화를 돼가지고 이거 그래도 맞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한국 거라는 거에 이게 지금 이 말을 기초에 잡으면 그러면서 이제 위진식의 이제 도구라는 것을 다 유통한 거다 이렇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정상적이 하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으면 이건 중국산도 아니고 뭐 외계산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거다. 같은 시기에 나왔으면. 그런데 뒤에 시대를 끌어가지고 위진식이 거라고 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경에서는 매우 드물다. 한경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다. 그 근거는 일본인이다. 일본인 학자가 근거다. 이게 말이 돼요? 항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이 안 나왔지만 거기서 보면 또 뭐라 선경, 선인 뭐 이런 조각 나온 그 동경에서 써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그게 우리나라처럼 딱 직감을 해야죠. 단군이 뭐라고 했어요? 단군이 선인, 평양은 선인의 그 집자리라고 하잖아요. 선이 우리 전통적인 문화 중에 하나의 그 선도문화, 선두문화 그런 거잖아요. 풍류대 나오는 그런 뭐 비상 선사하는 그런 거로 정상적인 연결시키면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무조건 중국 거 아니면 외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산, 외국산이라고 써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지금 가약계 어디 있어요? 가약계에 들어갈 팀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다 중국산, 외계산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명단에 이렇게 딱 썼는데 중광형, 동목, 광형동목, 광재경, 동촉, 동과, 철동기, 화양동기막, 섭섭성, 방추찬 페아리소프트 이거 다 지금 외계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일본산.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 외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그거 갖고 가서 만들었다거나 갖고 거라 그것도 지금 변하는 거예요, 이거에.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안 갑니다. 하얀 용기 같은 거 지금 아까 나중에 이만현 선생님이 말했지만, 여기 국립박물관에 지금 바닥에 하얀 용기 다 바닥에서 보조으로 깔아놨잖아요. 그게 다 일본산이 아니고 빨리 다 파야죠. 걷어내야지. 일본산을 왜 깔아놔요? 전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적할 그거는 드디어 이제 이 임나일봉설의 지명을 김해에다 다 까놓은 이 근거가 그 의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야산 고문을 지금 일본 거로 뭐라고 써놨을까 여기 지금 다라 거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라 거. 이게 일본 쪽에 지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뭘 근거로 다라 거라고 하나 이거. 금속 고구 유물이 나왔나요? 다라 시대 때 그때 일본 쪽에 있는 그 유물이 나와가지고 비교하니까 그게 맞췄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지정하면 그게 바로 맞죠. 정답이야. 이따위 식으로 지금 책을 써놓은 거예요. 이따위 식으로. 왜 써놨냐? 하얀지대에다 우리나라 침략한 이론을 나오는 그 지명을 갖다 깔아놓고 거기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리스를 쓰는 거예요. 그 지명이 여기가 다라네, 여기 보니까. 드디어 다라의 그 유물이 지금 나왔다. 이게 무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근거를 일본인 그 학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공학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지금 야유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역발상을 해야죠. 야유일 거이 아니라 우리 건데 이제 야유일 거 없이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정상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다 일방적으로 갔는데 근거도 있고 그걸 한국 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집필자들이 전혀 무시하는 일본은 그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죠. 식민사학자들을 그 견해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이거 마찬가지. 좁은 시대인데 똑같잖아요. 지금 왼쪽이 한국 거, 일본 조문식. 당연히 한국에서 건너가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주민하고 그 현지민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치마 이런 건 다 이제 한국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진물을 전해가지고 쌓이가지고 이제 일본 문화가 이제 발달하고 국가도 생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자, 아까 선진물 그러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단위선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지금 현대 과학으로 복원이 불가능해. 서기전 4세기에 서기전 4세기. 그런데 동경이 무슨 철농기는 모양 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우리나라부터 옛날에 이런 청동기 기술이 있으니 남해안 그 가야지에 나오는 것도 아마 이런 기술이 전해지고 이어받아갖고 전승받아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한국 사람은.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다 무시 없는 거 인정 취급하고 무조건 중국산에 왔다? 이뿐만 아니에요.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한다는 거냐면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백제 금동 대학로 그 다음에 평양에서 식민사학자들이 그게 이제 강남구 중국제 유물이라는 그 황급기 이거 버클 누금 그거 아주 선명한 거 그런 거 외에 또 계림로 그 14호인가요? 그 황금포검 이게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 발견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고 섬세하고 풍요롭고 모든 걸 철학적으로 다 갖춘 완벽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외국에서 왔다는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진짜.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도 좀 여기 보령시 청라리에 나오는 그 유리 기술이 중국 그동안 유리는 다 중국에서 온 거다 통솔했다니. 그걸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가장 오래되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죠. 이거 다 발전을 보면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다 여기서 다 갔다고 야유문화도 다.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임날루고 그 기념비정 이게 말송부하는 쌤한테 자식하는데 이 사람이 보시다시피 다 지금 그 일본 쪽이 지명 갖다가 여기 가야 때 김일사가 다 박아놨어요. 그걸 똑같이 한 게 이 역사서를 여기 김일사 참여한 김태식이라는 분이 똑같이 지금 해놨고 여기다 그대로 복사하듯이 해놨어요. 토토리 기장이 여기다 조금씩만 차이나지만 다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식 씨가 이제 여기 참여한 김영식 씨가 쓴 건데 다 보세요. 탁순을 창원이라고 하든가 또 뭐 별거하든가 합천 다 일본식 지명을 여기다가 다 복사해 붙여놓은 거 창지 기명을 해놓은 거예요. 일본 서기가 한국 땅을 다 점령해보는 거죠. 가야가 왜 인당 아니냐? 이걸 하나로 다 증명되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망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재건해가지고 또 살아났다고 그래요. 562년에 망했어요. 그 가야도 망하다니 최소한 이때까지도. 근데 일본 저기는 계속 600년에도 지금 신라하고 싸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가야가 임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야가 임나라고 좀 웃기면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가야사를 쓰고 있잖아요. 지정 비정하고 이것 때문에. 다 물어주는 거예요. 다 물어주는 거. 이런 역사 기록조차도 이 사람들은 비비 꺼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야. 다른 가야가 하면서 아니라고 해요. 그 사람들만 듣다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신공이, 외국어는 신공이 거의 뭐 신공 수준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북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졌다. 북자국이 지금 북부시잖아요. 거기서 2000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서 저기 경상도,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지금 바다가 막혀 있습니까? 바다가 허망하다 있습니까? 이 규정 하나만으로도 김해 이쪽이 임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야서를 쓰고 있다, 지금. 이제 법관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토론할 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제가 일본 쪽은 우리 서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이제 그 임나일보 지명을 갖다 붙이니까, 나무에다 붙이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하고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가장 원서는 그것을 다루는 일본 서기가 1차 사례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임나 사연이 이제 우리는 여기 지필자들은 한반도 남쪽이잖아요. 저기가 전라도 쪽에. 근데 여기는 어디가 나와요? 일본에서 관련된 목관에서 지금 모루가 나오는 거예요. 임나 사연 중 하나가. 나라연에서 발견해, 나라연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거 끝난 게. 드디어 이제 임나는 뭐어요 이 목관이 또 일본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나는 알았다고 해요. 제가 이거 연구한 지 한 10일 정도 넘었어요. 10일 동안 연구한 사람 이거 다 찾아내는데 평생 밥 벌어먹고 이거 역사로 사회를 썼는데 이거 하나 못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겠어요? 발견했다. 그런데 감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675년에 일본 서기에 광마려가 나와요. 여기 광마려, 임나 광마려. 이걸 어떻게 부인할 겁니까? 설사 인정하더라도 지명이 다 일본 열대에 있다는 것이 지금 이게 비정되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라인자. 이게 명치유신 때 이제 가깝게 가문에서 행정문서를 이렇게 수반을 했거든요. 다라인장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다라인장.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다라가. 합천이 아니라. 요건 다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 이제 그 임나가 그 한반도에 있다고 하는 이제 주장이 이제 광각도 대학문에 임나가라 동발성, 그 다음에 임나왕족, 그 다음에 그 진경사 탁비의 저기 한국사기에 감수혈전까지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지금 그 사료를 춤추는 걸 하다 보니까 임나가 아니라 임나군으로 나와요. 임나군으로. 원본이 임나군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사기 이런 데 원본을 이렇게 저기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사기 이런 거 다 가져갔잖아요. 이게 한 가지 예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것도 이건 고조선기, 삼국사 고조선기인데 환국이냐 환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되는데 동경 제국대학에서는 정작 법판본에서는 환국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근거를 여기 정통성 있게 권위 있게 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환이라고 국가안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날조해가지고 일본인들이 하는 날조, 환이를 쓰잖아요. 근데 정작 일본인 자신들은 그게 원래 한국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날조 조작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대로 일본 그 식민사학들이 해준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것을 80년 동안 지금 울고먹고 해가지고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아직도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부가 그런 사실 알고 있겠죠. 그다음 보세요. 진경사 탁비도 이게 일본 한자예요. 진짜 일본 한자. 이 족자도 일본 한자. 이게 지금 그 일제시대 때 발견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요? 준하예요. 준하왕조. 준하. 황상에 가세요? 이거 최초로 내놓은 게 이만희씨가 이만희씨도 알았어요. 근데 그러나 이것은 임나다 해가지고 자기 돈을 쓰게 있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일본인이 내놓은 것이 다 날조 조작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믿는 거죠. 마무리 발언. 예, 1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영. 완전히 틀려요, 지금 이게. 주영 왕족. 그럼 임나왕이 다 깨져버린 거죠. 탑비조차도 일본이
조작한 것이 나타난다. 일본 한자로 쓴 거 보니까 이건 과외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결국은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해서 죄송한데 결론은 빨리 이걸 폐기하고 다시 쓰거나 아니면 일단은 여기 현재 집필자를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만약에 또 뭐 고치라고 수정을 하면 똑같은 이 상황에 또 만약에 약간 뺏기만 이렇게 치는 식으로 갔다가 이게 맞다고 또 올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배제하고 이 가야사를 삼국사기 우리나라 중심을 쓸 수 있는 아까 민홍철 위원 말씀대로 우리 시각으로 삼국사기 삼국사 중심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혹시나 모르니까 일본식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야사는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국사기 삼국사는 가짜다. 자기들이 권리하면 가짜다. 맞는 건 맞다. 취사 선택하면서 대로람을 집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내시사 이것은 기존 제필자들 완전 배제하고 이 부분에 전문가들 또 많이 있어요. 학자, 박사, 교수들 넣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다시 써야 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오정원 편집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20분 안에 모든 걸 발언을 다 발제를 하신다니 쉽지는 않겠지만 요약 좀 잘 해주셔가지고 시민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종을 어플을 받았거든요. 15분이 되면 한 번 종을 치고 20분 되면 두 번 종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1, 2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제를 해주신 이건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정하는 사람을 왜 제외합니까? 네, 뭐 하실 말씀은 나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나 또 시민분들이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때 발언해 주십시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뜨거운 자리입니다. 지금 아까 오 소장님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40년 전에 역사학을 처음 공부할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셔서 대단히 신기하게 이해졌습니다. 저도 처음 역사를 공부하면서 북한의 김석형 선생이 이 일본 열도 삼한 삼국 국묵서력을 읽고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생각에 따라서 공부를 했더니 지금도 사실은 60년대 김석형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지명입니다. 이름만 같은 게 나오면 거기가 가야 하는데 실제로 고구려나 신라나 가야나 이런 이름들이 일본 도처에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한두 군데 있으면 여기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찾아놓은 걸 보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죠? 그 중에? 그러니까 그 60년대 김석형 이론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 차원적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이 문제가 있는 분이 임나면서 관계에서 이덕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그 오편집 단계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전부 다 유튜브로 만들어서 계속 광고를 해주십시오.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덕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역사학자들 그래서 의심스럽다. 나만은 임나면서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쭉 이야기했대. 이 거짓말입니다. 이분이 자료를 다루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임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죠. 근데 다 한다고 했어요. 여기 42년이고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걸 다 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거 다른 게 같다. 이런 식으로 하던 이 논리가 대단히 이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뭐냐면 북한의 60년대 이론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훨씬 학문적 자유도 있고 그런 나라인데 왜 2024년 대한민국에서 북한 학자의 설이 옳다. 그것도 6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도 더 이상 추가된 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강단 사하고 이게 내국 사하는 그 주장의 원점이 바로 이덕이 소장이라는 분이니까 한번 이 유튜브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한 주장 중에 저도 전라도 청년사에서 저도 나가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전라도 청년 잘못했다고 해서 본인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교양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임나가라가 뇌의 강력한 영향력을 아래 있었다. 뇌 중심적은 오늘은 나주의 때다.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서 발언으로 그치지 말고 자료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아무리 토해도 이게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게 정말 옳은 주장을 생각하시면 자세히 논리를 세워서 자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나주 반남 고분군 나주입니다. 나주인데 왜라는 정치 세력이 남긴 민족사적 유산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네. 자기는 지금 전라도 친연사가 이게 고대 전라도가 왜 심했다는 문날 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나주 반남면 고분군이 왜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도 있습니다. 2000년에 나온 책에 왜 가야가 더 적죠. 왜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이득의 실체입니다. 맞잖아. 왜가 전라도에 있어요?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당신이가 틀리더라. 네. 뭘 어떻게 얘기하고 그래? 동부 엑사지도라고 하는 걸 이제 파탄을 냈었는데 여기에 독도가 없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독도 지도에 여기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 이거. 좀 있습니다. 발제는 좀 갱청해 주시고 토론 때 말씀하십시오. 하도 그러니까. 발제는 일단 맞든 안 맞든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삼국사기 형무사 삼국사기 송서 양서 양치공도 일본서기죠. 임나라고 하는 게 삼국사기도 있고 금성문에도 있고 송서도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본서기에만 있는 임나와 다라라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다라 보시죠. 다라. 양치공도에 다라가 있잖아요. 일본 서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양치공도도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일본 서기면서 뭘 가지고 다라가 한반도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있다. 그게 거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뻔히 생각하시는 거죠. 직접 안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면 상황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문도 지금 요게 사문이니까 절대로 기문이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자인가요, 사자인가요, 이자인가요? 자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여기 기일까, 이일까, 사일까?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뱀사자로 보이십니까? 하나 더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필기체입니다. 필기체. 우리가 인쇄체처럼 우리가 인쇄해서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쓴 거를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오차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답을 낼까요? 이거는 돋보기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 거는 뭡니까? 요 사자죠. 첫 번째 거는 기자입니다. 근데 뭐처럼 보입니까? 사자처럼 보이겠죠. 이게 꼭 기로 되어 있어야 기라고 읽는다. 지명의 경우는 굉장히 오자가 많습니다. 아까 주나라고 하는 것도 임나의 오자고 군이 아니고 나라고 이게 군이라고 쓴 게 나로 고친다는 오자예요. 얼마든지 오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그 오자가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 뭐 답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준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준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글자를 가지고 이것만 딱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야에 대해서 일본 서기를 통해서 제일 상위에는 나라가 있고 둘째는 고구리가 있고 고구리라는 게 있고 모라 성이 있고 모라 자연 촐람 이렇게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가 5등급이에요. 가야라는 지명은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큰 군 그리고 성이 동반되어 있는 촌 그리고 그냥 성이 없는 그리고 자연 촐람 해서 5등급의 가야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딱 가야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김해. 그 김해가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체계가 동동도 다 있잖아요. 김해 시만 있나요? 그거 같이 보셔야지. 그럼 김해라는 지명만 나오면 전부 다 김해 그거가에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 못 하겠어요. 그 아래, 김해 아래 다른 지명들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 포섭되어 있는. 그래서 성산패초 같은 게 있죠. 일본 석이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쇠라고 하는 게 김입니다. 여기 사시면서 김해 김씨 종치대잖아요. 김해 금씨 종치대입니까? 금씨 종치대예요. 그런데 왜 금관가에는 금관가해라고 하죠. 김관가해가 아니고 김해 김씨 다 김이잖아요. 쇠이기 때문에 김입니다. 금이라고 할 때는 골드거나 이 여러 가지 금속 전체에 금이라고 하고 쇠라고 할 때는 김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금관에 꼽혀서 다 금관가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왜 성은 김이 없습니까? 김수왕이 세운 나라고 이제 그분의 나라가 이어져서 가야가 됐는데 왜 그거는 김관이 아니고 김수왕인데 그럼 수왕도 금수왕입니까?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야 이거는 반드시 일본이야. 그래서 쇠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있으면 한국사기에 이 김관이지 금관이 있죠. 그 다음에 소유리 김유리가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금속문에. 이 사람이 소씨로 나오고 김씨로 나와요. 이건 쇠라는 뜻입니다. 쇠. 쇠를 간단한 글자로 쓴 거예요. 일본 서기에서 수나라, 소나라 나옵니다. 이것도 소, 순대, 쇠라는 뜻이에요. 이게 금관이 되는 거예요. 김관이 되는 거예요. 김관. 쇠를 다루는 나라. 쇠가 중심인 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관가예요. 금관에 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전체가 맞잖아 다. 김해 김씨 하면서 가야만 금관가야랍니다. 김관가예요. 김관. 김관 나라죠. 이거 일본 서기의 기록입니다. 김해가 쇠나라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삼국지도 나오죠. 나라에서 철이 나온다. 이 전체가 맞물려 있는 거죠. 이거 우리 금속은 소위 있는 거죠? 이건 누구죠? 진경대사를 도와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럼 진경대사가 괜히 김유리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관련이 있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해가 폐총을 봐요, 폐총. 폐총이 된다. 배현동, 유화동, 범방 폐총이 있죠. 이 폐총만큼 수면을 올리면 4개에서 5개 정도의 나라가 나옵니다. 거의 바다예요. 실제로 김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개, 한 개의 편과 다른 4개 정도의 마을이 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이 과거의 해수면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르게 가야금 12곡에도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죠. 이게 사물, 사천입니다. 물이에요, 물. 그냥 우리말로 물입니다. 이게 사천이 됐어요. 그럼 이게 사천이 아니면, 그러니까 넉사자가 아니고 셈천자가 아니면, 내천자가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사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사물이 사천도 되고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는데 한 가지 표기가 없다. 그리고 이 표기가 반드시 옳다. 그런 주장은 조금 자료를 넓게 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지문을 계속 문제 삼고 있죠. 꼭 기문국은 반드시 이 몸기자에 그럴문이나 물가문 하는 그걸 써야 되고 이거 물이잖아요. 물. 이것도 물. 얘도 물이고. 그죠? 이건 물이잖아요. 다 물을 뜻하는데 여러 가지 한자를 쓸 수 있어요. 요렇게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한자가 우리 글자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가야에 지금 경상남도에 지금 여기에 경상북도까지 포함해서 꼴랑 5개 내지 6개밖에 나라가 없었다? 아니 전안에 12개 나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왜 5개, 6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5개, 6개 있다고 하는 건 이런 스님 자신도 이건 좀 이상하다. 꼭 한 자료예요. 그럼 5개는 6개. 그걸 할 때는 5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그 기록 자체가 애매하잖아 벌써. 그런데 꼭 가야는
5개이거나 6개거나 무슨 근거로 5개라고 무슨 근거로 6개라고 합니까? 이련 스님 자체도 모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김과이다. 김은 김씨니까 이것도 김이죠. 쇠인데 왜 얘만 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네 가야 이름이나 정확히 세워놓고 이야기합시다. 시사 원고 엉망입니다. 이거 지금 그 향토 사업자님께 쓰신 건데 진시황이 동이족으로 우리 민족이다. 자, 우리 중국 사람 됐습니다. 아까 오선생 발표하신 거기서도 우리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똑같은 이 가야에 계시면서 우리 정체성 찾자는 분도 진시황이 동이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진시황과 같은 종족이고 그럼 우리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건너가서 일본을 만들었으면 우리 외인입니다. 구별을 해야죠. 넘어가서 이게 한 3세대만 넘어가면 벌써 더 이상 혈연 같은 거 없는 거죠. 어떤 말을 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인도 동의해요. 동의가 우리만 동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가깝합니다. 동의전에 보시면 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만 동의다. 시대에 관계없이. 우리가 왜 동의입니까? 중국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야 동의라는 게 우리지. 그 전에는 내부에 산동도 안 되는 사람은 다 동의였어요. 그 동의의 개념이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동의는 무조건 우리니까 지금 가야사계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존지제 우리 중국 사람 만들었어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동북 공정. 그죠? 한반도 역사는 중국 역사다. 바로 이 역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시진핑이 아마 나중에 표창장 내리실 겁니다. 중국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네. 5분 남은 거죠? 네. 한나라 신의 일부가 고구려 그때 신라 가야를 썼다. 똑같은 분이 우리 가야사에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중국 한족이에요. 동북공정보다 더 효과적인 글을 어디서? 바로 김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가야금을 만든 과실왕이 구영왕입니다. 과실왕이 구영왕이거든요. 이런 노래도 가능하잖아요. 보세요. 그죠? 아니, 구해, 이런 다른 이름도 있는데, 과실왕도 구영왕이다. 그래서 가야금도 김해가 만들었다. 시사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고령하고 지금 특책자 얘기죠. 그리고 아무도 가실왕이 이 김관가야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가야금 김관가에서 만든 걸로 정해졌습니다. 시력은 성로지, 이 로자는 로입니다. 로. 양로원이 아니고 양로원이에요. 로원. 이게 뭡니까? 성로지구. 그러니까 이게 구리동이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이거 표자가 잘못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글에는 오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둘이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이런 걸 아주 관행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걸 가지고 동록이라고 이 오자인도 모르고 구리동이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구리동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잘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천씨의 후손들이 김으로 성을 아니 얘는 금씨인데 왜 김씨로 성을 삼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김씨에 실려 있습니다. 소금천씨의 후손이라서 김의 김씨는 김이라고 성을 되겠다는 거예요. 왜 금이 아니고 김입니까? 이런 주장을 우리 시사에 도절시 올려놨습니다. 네. 수로왕이 42년에 즉위했다고 사실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수롱하고 도술 경쟁을 한 탈해가 신라의 사위가 된 남양이 사위가 된 게 기원 8년입니다. 그거 더 앞세워야죠. 왜 40년을 묶어둡니까? 이것만이 정확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기록만 정확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탈해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탈해가 이게 8년에 사위가 됐고 10년에 등록이 됐고 그리고 거기 왕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40년을 따가 그럼 수로와 탈해 분리시켜야 됩니까? 수로왕의 중요한 행적 중 하나가 탈해와 도술경에서 이기신 건데 그거는 날려버린 것이 사실은 그건 하는 분야에서 무조건 40년이 옳다고 저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여러 스님들 계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8만 대장경의 사례하고 일본의 대정 신수 대장경 그걸 다 찾아봤는데 상교를
상법으로 쓴 예는 없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공부 그만두겠습니다. 상교는 불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상법과 같은 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정말 껍데기만 남은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상교를 썼다고요? 상교를 상법 같은 용어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한번 대장님 다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제 열받은데 먹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해 가야 불교가 전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 탑을 가져오죠. 탑을 가지고 왔는데 불산에 이런 거 만들면 문화가 없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법과 상교는 다른 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발제해 주신 이건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영상을 찍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발제자로 김영진 전 경상도 도의회 의원님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식민사관 정산 가야국사 경남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전 경남도의원 김영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관록과 의리와 뚝심을 가지신 두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면은 제가 책자에 지금 143페이지로 제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낙동강을 아십니까? 낙동강 아시나요? 낙동강이 왜 이름을 낙동강을 가졌죠? 방금 이건우 발제자님은 이 김해를 남가라라고 합니다. 낙동강 이름을 가지게 된 연유는 가락국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입니다. 난감합니까? 지금 4년 동안 김해 시사 똑바로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7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9월 17일 날 2021년 1월 27일 날 문화대청이 대한민국이 몰래 합천을 가라국으로 남원을 기문국으로 해서 몰래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근거는 이 식민사학자들의 논문을 바탕으로. 그런데 2023년 9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큰 걸 두 개를 내렸습니다. 첫째, 합천의 가라국과 남원의 기문국 이름은 삭제 등진을 결정한다.
두 번째, 김해 이 가야국의 건국 연대를 3세기 말에서 1세기로 수정한다. 두 가지 결정했습니다. (9월 2023년 9월 17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새겨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보내온 공식 영한 서한문입니다. 지금 방금 이건우 교수님께서 김해 시사의 문제점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셨죠? 이건우 교수는 김해 시사의 집필위원입니다. 김해 시사가 발간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지금 잘못 다른 게 올라왔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이 딴 게 올라왔네요. 전라도 천연사는 세계광역단체에서 24억을 들여가지고 발간하려다가 한반도 인나일본 부설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시사는 거기에는 213명의 집필위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김해 시사에는 20여 명도 안 되죠. 그런데 예산은 전라도 천연사는 24억을 들였는데 벌써 지금 20억이 넘었습니다. 김해 시사. 이거 예산 문제 좀 다뤄봐야 되겠죠. 방금 이건우 교수는 집필위원자가 김해 시사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김해 시사 편집위원들 있습니까? 방금 이건우 교수님이 얘기한 저 문제점에 대해서 편집위원들 뭐 했습니까? 편집위원들 반대한 거 아닙니까? 저런 문제는 사전에 걸러져야 되죠. 그리고 출판되어야 되죠. 그리고 방금 지금 제가 이거 순서가 책이 바뀌는 바람에 페이지 다 수정 다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일단은 이런 절차상에 혹은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해 시사가 발간된다면은 김해 시의 의원님들 책임지셔야 되죠. 책임 안 지려면은 김해 시장이 발간하지 못하도록 똑바로 해서 발간하도록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방금 이건우 교수님 발표한 거 자기 문제점 페이지 지금 제가 처음에 발간된 51쪽에서 8쪽이라고 했는데 178쪽에서 181쪽입니다. 다음 이건우 교수님 집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식민사학에서도 발표하는 논문을 보고 논문은 좀 더 정확합니다. 문헌 사료학은 엉망이지만 전부 다 가야 지역은 대가야 영역이라고 다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대가야 영역이라고 해놨으면 대가야국이라고 해야지 합천 다라국이고 남원 김원국이 왜 나옵니까?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같은 영역 표기 해놨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서다 쇼키치, 이마닉 시료, 알카이오, 사도신, 세마사, 야스카즈 이 사람들이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 해방 이후 80년 동안 문은 8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해오고 있어요. 기껏해서 자기가 조금 바꿨다. 여기 집 이름이 이병도, 장만은, 김택식인데 이영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라국, 김해, 알라국, 함안, 다라국, 반석에서 다음 합천, 탁송국, 창원, 대구 마음대로 해요. 좀 일관성은 역사는 통일이 됩니다. 남가라국, 구포, 김해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거로 발제자도 남가라 낙동강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요? 어느 나라 동쪽에 있어서 생겼다고요? 가락국의 동쪽
쪽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내용상의 문제점. 시민사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문헌 자료입니다. 양지공동, 일본 설기, 삼국사고에도 나온다. 지금 박물관에 오면 저한테 대답한 사람들 학교에서들 잘 보세요. 양지공도입니다. 양지공도에 기문 없습니다. 상사문. 189자 중에 상사문이 기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했고,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옥산 서원본과 정력본. 기문 없습니다. 뭐예요? 아까 이거는 교수님 발표할 때 몸기자하고 임의이자하고 백사자는 그냥 혼용해서 쓴다. 우리 조상들을 욕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글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다해서 쓰는데 그럼 빈약한 설로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삼국사기에 분명히 사문이라고 둘 다 정덕본에도 있고 옥산 서원본에도 있습니다. 다음 불 좀 켜주세요. 책 좀 켜주십시오. 책 좀 켜주십시오. 불 켜주시고.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뭐입니까? 한 페이지만 확인하면서 보면 됩니다. 몇 분 남았나요? 자, 페이지 책 가지신 분 책 펴십시오. 페이지 34쪽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페이지가 다 펴져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4쪽입니다. 34쪽은 핵심입니다. 이영식, 김태식, 백성충, 백성호, 조원영, 남재우, 이현식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거는 이미 관련된 가야국사 관련된 수술은 전부다. 가야국사 관련된 수술은 전부다 빼십시오. 그러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들어간 끼워 넣기 해놓은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44쪽 보십시오. 43쪽, 44쪽 이영식 글입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김해 시사에 있는 겁니다. 김해 시사에 거기에 지금 판미라고 나오죠. 못잡니다. 일본서기 원문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정성 침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시사에 지금 판미달에 해가지고 절길판자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줄에 또 일본서기 편찬사부 못잡니다. 편찬자 하든지 말이 되게 좀 하십시오. 김해 시사는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 같으면은 오자 탈자 있을 수 있죠. 잘못 쓴 걸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김해시 공식 관찬사입니다. 관찬사에 이런 오자 탈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김해 시사를 보고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할 건데 이런 오자 탈자 계속 지금까지 뺏겼으면은 이제 그만둬야죠. 또 뺏길 겁니까? 그 다음에 47쪽, 44쪽보다 47쪽입니다. 요거는 103쪽, 170쪽, 172쪽, 178, 179, 188쪽이 다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신공 49년쪽 얘기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묻습니다.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니? 여러분들 몇 년에 일어났죠? 거기에 120년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대한민국 지금 신경과학자들 석박사 논문이 전부 다 120년 돼가지고 다 발표해놨어요. 왜 그러는데요? 이해를 못해요. 식민사관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서기를 또 봤습니다. 일본 서기에 239년은 그대로 일본 서기에 39년은 신공 39년은 239년이고 신공 43년은 243년입니다. 그런데 46년에 가면 366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49년에 가면 369년으로 바뀌고 51년에 가면 371년으로 바뀌고 신공 52년은 372년으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석박사들 논문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면은 왜 선택적으로 이렇게 120년을 더해서 논문을 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 뒤에 걸 안 본 것 같아요.
신공왕후가 오늘 처음 발표합니다. 신공왕후가 신공 69년에 죽어요. 신공 69년에 죽는단 말은 269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일본세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69년에 죽었는데 120년대 해가지고 369년에 여기 신라를 침범해가지고 가라 칠국을 막 평정했다고요? 이게 논문입니다. 논문 별거 아닙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그 페이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일고대 사학계 연구자들 중에서 이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외가 가야를 정벌했다거나 백제가 외에게 가야의 땅을 하사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그 뒤에 이 내용 임나일본부설 한반도 임나설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뒤에는 전부 다 취급을 해놨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다 아는 얘기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51쪽입니다. 이영신 51쪽에 거기에 핵심은 532년 신라로 병합된 이후 고대 국가 단계로 변화하였다. 532년에 여기 가락국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비로소 고대 국가가 되었다고 표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김수로 대왕 가야국 건국 부정입니다. 비로소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 꼴도 아니고. 허황후 왕후가 결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여기 계시잖아요, 전부 다. 행정하고 있잖아요. 다 이거 헛사들입니다. 헛수학이죠. 532년 신라로 병합된 이후에 고대국가 단계로 접어든다니. 밑에 자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충. 요 사실도 요것도 좀 보세요. 백성충. 수정문에 최종문에 208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라는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하고 이어 장영비를 건립한다. 근거자료 상부사기 4번에 신라공기 4 진흥왕 16년에 충정원에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딱 올려놨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완전 엉터리입니다.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차 문헌 자료로 확인해보니까 신라 진흥대왕 16년 장영지역은 상부사기 본선 잡지 제3지휘편에 하왕군조에 진흥왕 16년에 비자화군의 줄을 설치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조라고 했습니다. 완산주는 여기 아니에요. 딴 곳이에요. 그 다음 자료는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몇 분 남았나요? 3분.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이 내용이 제가 이거 발표하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내용 중에. 그래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서기 숭신 65년조에 임나국을 얘기할 때 책임이 이래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일본서기 기록은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어놨느냐. 격하다는 소리를 적어놨습니다. 없는 말입니다. 막힐 조자입니다. 이게 막힐 조자인데 격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 조원영 524쪽에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 책 페이지는 61쪽에 나옵니다. 61쪽에 허황후 신화는 작은 사찰들의 사원 비즈니스 차원에서 신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면서 사료 조작과 날조로 이루어졌다. 장유화상이라는 인물은 창조다. 그 다음에 허황후 아유타국 공주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파악되고 가락국 건국 신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허황후과의 후림담에 신성성을 부여하면서 왕권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불교와 인연이 깊은 아유타국을 관련시킨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허황후 신화에 삽입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결론은 이겁니다. 허황후 신화는 사료 조작과 날조가 이루어진 거다. 장유화상이라는 인물은 창조된 거고 가락국, 건국 신화, 허황후 신화 전부 다 삽입된 거다.
누가 날 줍니까? 도대체 누가 날 줍니까? 그 밑에 자료는 제가 그대로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개인의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손만대로 이어질 김해 시사 관천사에다가 개인의 주장이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67쪽 보십시오. 문자, 이 글 볼 때 제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상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에 보각국사 1년이 지었으며 유사라는 명칭에는 정사에서 빠진 잡다한 사실이나 삼국사기 정사에서는 빠진 잡다한 사실이나 남은 기록을 보충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 사람, 이 문창로라는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우리 조상이 이런 우리 조상을 비하하고 이런 글을 김해 시사 관천사에다 지금 써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고려 충렬할 때 보각국사 1년 선임은 당대 최고의 성경입니다. 잡다한 사실이라니요. 1년 선임의 글이 잡다한 사실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얘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68 페이지 뒤쪽에 김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곳 어디죠? 김해 국립박물관이죠? 김해 국립박물관에 2023년 7월 4일 이전에는 사진 올려놨죠? 이런 사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사진에 다 나옵니다.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서로 도배가 됐던 사진이에요. 2024년 1월 22일 날 재개관했습니다. 윤현원 관장님 혹시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십니다. 정말 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나일본부서를 완전히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록편에 가면은, 부록편에 김해 대성동 박물관 한번 보십시오. 부록편에 김해 대성동 박물관 가면, 지금 김해 대성동 박물관 가면 입구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합천, 다라국, 남원, 김흥국, 빼라 해도 안 뺍니다. 저 혼자 하니까 안 빼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빼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거는 지금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써요. 뭐냐면은 거기 사진, 그 밑에 사진입니다. 외계문, 아까 계속 발언 나왔죠. 외계 문물의 보물창고 해가지고 대성동 88호분 덕늘무덤이라고 해놨습니다. 외계 유물의 보물창고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학자들이 쓰는 걸 맞나요? 참고적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나왔으니까. 파형동이요. 김해 대성동 모품은 88호분에서 12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외에서 최고로 많이, 한 무덤에서 최고로 많이 나온 게 10개예요. 그리고는 드물 게 한두 개예요. 김해 한 곳에만 발굴된 게 12개가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성동 13호분 파형동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외에서 발굴되는 것보다 100여 년이 더 앞선 시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숨기고 얘기 안 합니까? 왜 그걸 기록을 안 해요? 왜 기록 안 하는지 이제 알겠죠? 파형동기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마무리 발언이죠. 몇 분이요? 마무리요. 그 파형동기도 있고 금동지의 허리띠 마찬가지입니다. 150년 앞섭니다. 자료 다 들어갔으니까. 자, 지금 한 3개월 전에 그 다음 사진이 나옵니다. EBS에서 동영상을 하나 가야 해가지고 이름이 뭐냐면 깨어나는 가야래요. 우리 오늘 깨어나야 되죠. 깨어나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깨어나는 가야 해가지고 영상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50분짜리예요. 거기에 합천, 다라국, 남원, 김국 다 삭제됐습니다. 아직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7개 박물관 기록물이 전부 다 아직도 안 지우고 있어요. 제 자료 남아있는 자료 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고, 앞부분은, 문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료집 형태로 엮었고, 뒤에는
유네스코 등재된 7개 박물관 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정리해놓은 자료집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민들이 우리의 역사, 작게는 김해 시사지만은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한 발 한 발 어렵지만은 내디딜 때 생각 없이 내딛지 않고 똑바로 보면서 어떤 게 바른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